번째 뉴스, 그러니까 기관 수급은 해결을 했으니 네. 이제 외국인 수급은 어떻게 할 거냐 이 지점을 좀 연결고리 봐야 좋습니다.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MSCI에서 리밸런싱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 전에 이야기를 했었죠. 모건 스탠리 캐피탈에서 만든 지수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시장 흐름에 따라서 분위기에 따라서 이제 이 종목을 넣기도 하고 이 나라를 더 많이 넣기도 하고 더 적게 만들기도 하고 하는 것을 리밸런싱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게 발표가 됐고 우리나라가 여기에 조금 더 비중이 올라갔어요. 네. 그래서 골드만삭스에서 정리해준 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MSCI 코리아 리밸런싱 반도체 IT 섹터로의 외국인 패시브 자금 쏠림 가능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이 앞에 장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지수 비중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머징 마켓 그 뭐라고 하죠?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신흥국 지수에 지수요. 한국 비중이 19bp 정도 올라가게 됐고요. 네. 아시아 지수 내 비중도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 전체로 봤을 때는 19억 달러 정도의 순유입 효과가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이게 원화로 바꾸면 2조 6천억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이거는 전체 시장인 거잖아요. 그렇다고 섹터별로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섹터를 봤더니 테크랑 반도체 섹터 쪽으로 압도적인 비중 확대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한국 내에서의 IT 하드웨어 반도체 섹터 비중이 60bp 이상 추가가 확대됐고요. 그래서 IT 하드웨어 반도체 쪽으로만 외국인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룸이 지금 3조 4천억 원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반대로 빠지는 쪽도 있거든요. 자본재, 헬스케어 그리고 금융주에서는 자금 유출 우려가 있다는 점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걸 조금만 더 쉽게 접근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MSCI는 모건 스탠리에서 만드는 지수입니다. 네. 네. 저게 왜 중요하냐면 저 지수를 기준으로 놓고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를 해요. 네. 네. 그 중에서 어떤 투자가 많냐면 패시브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네. 패시브와 반대가 말이 뭡니까? 액티브. 박선 대표님. 네. 액티브. 네, 그렇죠. 네. 자, 자금을 운용하는 건 두 가지예요. 패시브가 있고 액티브가 있어요. 네. 패시브는 뭐냐면 그냥 지수를 쫓아하는 거예요. 그렇죠. 코스피 오르면 코스피 따라가고. 맞아요. 네. 코스피에서 반도체 오르면 반도체 그냥 사면 돼요. 따라가고. 네. 액티브는 펀드 매니저가 펀드를 운영하는 사람이 내 의사를 갖고 이번 오늘은 내가 LG전자가 될 것 같아. 그럼 LG전자가 시가총액 비중이 예를 들면 0.1%밖에 안 되지만 나는 올라갈 것 같아라고 해서 0.5%로 늘리는 거예요. 네. 이게 액티브예요. 내 의사를 갖고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저 MSCI의 지수의 일종의 편출입의 비중이 바뀌면 패시브 자금, 저 지수를 추종하는 자금이 자동적으로 사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게 중요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기서 모르는 단어가 뭐가 있냐면 BPS가 몰라요. 그러니까 일반 분들이 BPS가 우리 금융권에서 많이 써서 이제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데 BPS는 베이시스 포인트라는 거예요. 저건 뭐냐면 0.01%입니다. 그러면 60 BPS는 몇 프로예요? 0.1%죠. 네. 맞죠? 0.6%죠. 0.6%. 0.6%죠. 그럼 별로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엄청나게 큰 거예요. 전 세계에서 저 MSCI의 지수를 추종하는 자금들, 즉 패시브 펀드들이 많기 때문에 0.5%만 올라도 자동적으로 사게 돼 있는 겁니다. 네. 자, 제가 맞게 네, 얘기했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좋아서 막 와서 노크하고 찾아보고 연구하고 그래 한국이야 이렇게 하는 거 말고 그냥 MSCI에서 지수만 바뀌어도 지수 내 비중만 바뀌어도 무조건 자동빵 그냥 무조건 맞아요. 사야 돼. 자동빵이에요, 자동빵. 지수를 맞아요. 복사해야 되기 때문에 자동빵. 바뀌었대 그러면 그냥 묵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꿔야 되는 자금이 그렇지. 있는데 어. 그게 이제 우리 입장에서 불리하게 바뀔 수도 있잖아요. 한국 안 좋아라고 해서 지수가 한국의 비중을 축소한다 그러면 역시 자동빵으로 한국을 빼야 돼요. 네. 불리한 거죠. 그런데 맞아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올려줬대라고 하면 자동적으로 순유입 규모가 잡히는데 그게 지금 한 3, 4조 많게는 한 7조 네. 여기 정도로 예상이 된다라고 하니까 최근에 안 그래도 외국인들이 뭐 많이 팔았네 어쩌네 저쩌네 하는데 그건 그거고
또 자동적으로 순유입되는 추가 자금이 잡힌다라고 하니까 일단 좋게 보고 네. 그 중에 특히 얘네들은 그러면 어디에 관심이 있고 어디에 들어오나 이렇게 하나를 더 깊게 들어가 봤더니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반도체라든지 이쪽 섹터에 집중될 예정이다라고 네. 하니까 돈 들어와서 좋긴 좋은데 네. 주도주로의 쏠림 현상이 조금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그건 있겠다. 네, 이런 생각을 맞아요.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MSCI 기준으로 진행이 되는 건 오늘 종가가 지나고 나서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6월부터는 외국인이 살 수 있는 룸이 좀 생겼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고요.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쏠림 현상이 굉장히 격화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현재 2.5% 강세, 코스닥은 2.6% 하락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요 리포트를 읽으면서 이게 조금 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가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KB증권의 이은택 연구원이 말씀하신 건데 네. 심화되는 주도주 쏠림 역사적으로 항상 반복된 거였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가장 아랫줄이 포인트예요. 일단은 그것부터 먼저 체크를 해보면 역사는 하나의 교훈을 남겼는데 훗날 이 쏠림 해소가 시작할 때 그것은 반가운 확산의 신호가 아니라 버블 붕괴의 전조였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 시장이 더 가고 더 가고 더 가려면 쏠림 현상이 더 있을 수밖에 없다고 그건 맞아요. 분석을 하시더라고요. 그건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수가 크게 올랐을 때 물론 과거하고 지금 이 시장이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항상 그런 거 있었잖아요. 저 한창 애널리스트 할 때도 뭐 차화정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 그런 게 이제 폭발적으로 상승하면 이제 시장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버블이다. 그리고 이건 폭락 전조다라고 얘기하는데 저 레포트에 따르면 아니 오히려 주도주가 떨어지기 시작할 때가 네. 바로 버블 붕괴의 전조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일견 굉장히 타당성이 있는 분석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 네, 지금 그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런 방송이나 유튜브에서 주도주로의 쏠림 현상을 가장 먼저 목격하고 그게 괜찮은 얘기다. 네. 걱정하지 마시라라고 얘기했던 게 이광수입니다. 그쵸. 그쵸. 대만, 일본 사례 등등등을 찾아오셔가지고 네. 일부러 찾아오셔가지고 그렇죠. 봐라. 얘네들이 주가가 2배 올라가고 5배 올라가는 동안에 소위 말하는 넘버 5 주식들로의 집중 현상을 봐라 이러면서 자료를 만들어 오셨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대한민국에 그 얘기를 먼저 했는데 KB가 늦은 거예요 지금 KB가. 예. 자, 그런데 이제 의미 있는 건 그거죠. 네. 아 그래서 다소간에 집중 현상이 생기는 거는 시장이 성숙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나타나는 맞아요. 거다. 그쵸. 걱정할 필요가 없다. 네.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미 이광수 대표님을 통해서 학습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게 더 심해지면 어느 정도가 있지라고 하는데 비이성적 과열 단계까지 넘어가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 이제 사람들이 거의 그쪽으로만 너무 쏠림으로 간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 그게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문제예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뭐 경제 역사, 네, 경제사를 그렇죠. 연구하거나 네. 금융사 뭐 이런 걸 귀납법적으로 분석하는 사람들이 요새 가끔 이런 얘기 하던데 뭐냐면 영원히 올라가는 그래프 본 적 있어? 그쵸. 없잖아. 없죠. 언젠가는 꺾여. 그러면 이제 이렇게 주도주 열풍으로 계속 가다가 이 집중이 언젠가 꺾일 때 그 다음에 어떤 장면이 현상이? 펼쳐질 거냐라고 하면 이제 다른 쪽으로 순환매가 가면서 쭉 온기가 퍼진다 시나리오 하나. 아니야. 거기서 꺾이면 그동안 쭉 쏠려갔던 자금들이 다 이제 사실은 손실을 보기 때문에 온기가 퍼지는 게 아니라 그때 시장이 쉽게 말하면 이제 붕괴 또는 버블 꺼짐 현상 이거를 맞이하게 될 거야. 파괴적으로 끝나 항상. 이렇게 이제 경고하는 쪽 시나리오 둘. 그쵸. 이 두 시나리오가 있는데 네. 이 KB 보고서는 일단은 지금 쏠림으로 몰리는 현상은 자연스러운 거야라는 얘기를 하고 네. 근데 이게 어느 정도를 넘어가게 나면 결말은 안 좋을 거야.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항상 얘기하지만 버블은 꺼지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예측하는 게 아니고 네. 버블은 우리가 대응하는 거고 미리부터 걱정할 필요는 없다. 네. 네, 그런 측면에서 전 오늘 여러 가지 뉴스 중에서 다음 뉴스와